자, 다음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오랜 기다림 끝에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긴 달렸는데 삐끗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뭔가 아쉬운 면을 드러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성공이라고 주장했지만 월가에서 나오는 박수 소리가 작습니다.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어요. 로보택시가 드디어 시범 운행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요금은 정액제로 $4 20센트가 부과되고요. 다만 아직은 테스트 단계라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모델 Y 차량 10여 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수의 SNS 인플루언서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데다 원격으로 개입하는 운영자도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스케일이 좀 작네요. 게다가 평가가 지금 엇갈리죠? 네, 운행 첫날부터 일부 차량들이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담긴 후기가 속출했는데요.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방향을 틀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그대로 직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약 7초간 역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을 하거나 멈춰야 할 곳을 그대로 지나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면서 도로교통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그간 자율주행과 관련해 비교적 너그러웠던 이 텍사스주가 하필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일 경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규제 법안까지 내놓은 터라 상황이 예민한데 테슬라 입장에선 난감한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먼저 시장에 진출한 구글 웨이모와 비교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웨이모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했고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 피닉스에 또 테슬라 로보택시가 달리기 시작한 오스틴 등에서 1,5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주당 25만 건을 운행할 만큼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버와 함께 애틀랜타에서도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도로 사정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뉴욕 진출도 선언하면서 선두구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이 두 차량의 기술이 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테슬라가 빠르게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슬라와 구글 웨이모 로보택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동되는데요. 이 웨이모는 29개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고 미리 제작된 정밀 지도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반면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만으로 실시간 도로 환경을 인식해서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로 꼽힙니다. 또 결은 조금 다르지만 완전 자율주행 기능 FSD로 이동한 누적 주행 거리도 36억 마일로 웨이모의 약 64배에 달하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요. 전문가들은 웨이모는 현재 지도 데이터 수집이 안 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완성도가 양사의 경쟁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꽂히는 부분이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는 카메라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제작 비용 면에서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안전 이슈 또 얼마나 시장을 빨리 이제 확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테슬라가 이 장점인 확장성을 얼마나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렸는데요. 그러려면 안정성에 대한 검증, 신뢰가 필요한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로보택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아쉬움이 없다 말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 지난 실적 발표 당시 머스크가 했던 발언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긴 했지만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도시마다 단계적으로 완성해놓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다 말한 점에서 개발이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도입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내년 하반기를 기술 성숙기로 보고 이때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테슬라 차량이 수백만 대에 달할 것이다 말하기도 했는데 이미 시점 자체부터 앞서 언급한 것보다 상당히 뒤로 밀린 데다 실제로 서비스 초기에 10대 남짓한 차량만으로 운행되는 부분만 봐도 당장의 시장을 넓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기술력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전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중요한 심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수익 창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호재로 봤고요. 구겐하임 역시 아직은 초기 단계의 작은 진전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 스케일링 속도, 확장성을 핵심 변수로 꼽으면서 연말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면 로보택시에 대한 고평가 기대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마찬가지로 상용화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오스틴 지역에 한정된 기술 스택을 사용하고 있고 첫날 보여준 여러 안전 이슈 등을 고려하면 단기 확장 속도는 예상보다 느릴 것이다 봤습니다. 또 로보택시 상용화에 따른 일부 수익 전망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왔고 첫날 출시 소식만으로 하루 시총이 900억 달러 넘게 늘어난 점을 지적했는데요. 시장 선두인 웨이모의 최근 추정 가치인 450억 달러를 2배나 웃도는 수준이라면서 로보택시만 놓고 보면 웨이모가 한참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테슬라에 과하게 쏠려 있다. 이 같은 끄트새는 오히려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올려놨다 짚으면서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로 28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종합해보면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내놓은 결과로는 다소 아쉬운 첫인상을 남겼지만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고 단숨에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확장성 카드를 놓치지 않는 게 앞으로의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